후보자 그 서면 질의를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잘 몰랐어요. 부친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배운 그 얇은사 얇은사 하이안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승무. 네. 제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조지훈 시인이 부친이시죠. 네. 근데 이제 조지훈 시인이 이 순수 문학도 하셨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낸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반일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일부 친일파들을 이제 같이 등용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 생각이 다르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이승만 대통령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네. 근데 부친이 돌아가신 게 어릴 때 돌아가셨죠.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면 부친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대화하고 이런 자리는 별로 없었겠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성장하셔가지고 네. 우리 후보자의 가치관, 국가관 이런 걸 형성을 할 때 아무래도 부친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훑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은 걸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계시니까 아버님의 인식과는 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기억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 과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 참여를 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님의 억측이 가장 뚜렷한 분야가 외교고 외교에서 최소한도 전직 외교관 하나쯤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꼭 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선친이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분의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애들 키우지만 자주 싸워요. 자식들이 뭐 아버지 생각하고 똑같다는 것이 시대가 바뀌는데 저는 뭐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제가 여쭤보면 잘했다고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저희 형님 두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 형님 두 분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뭐 아버님이 잘못하셨어도 후보자께서는 그 길로 가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뭐 아버지랑 싸울 수도 있지 뭐 그게 큰 흠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대일 관계는 굉장히 강한 반일주의자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물론 조지훈 시인이 봤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조지훈 시인과 큰 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조지훈 시인이 보면 이제 반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좋게 평가하다가 한일협정 들어가서 좀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내린 저희 아버님의 판단이고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또 역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뭐 대학생들이 다 나와서 데모했잖아요. 한일협정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게 6.3 사태였고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하는 게 애국이고 지금 일제시대 또 아니고 그 해방된 지 뭐 7, 80년 지났고 한국과 동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후보자의 부친의 삶에 대한 존중, 이해, 그러면서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흥미를 끈 게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 직후에 재밌는 시를 썼어요. 김일성 만세. 이제 김수영 시인의 시 내용을 보면 김일성 만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자유다. 거기에 조지훈 시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조지훈은 내 입장에 동의 안 해서 유감이다. 조지훈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지훈 시인은 반일이었고 동시에 반북이셨던 모양이에요. 김일성 체제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거는 우리 시대에 뭐 거의 다 똑같았겠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볼 때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 시를 쓴 거고 조지훈 시인은 그래도 안 된다. 김일성 만세라는 것은 불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뭐 김수영 시인의 시 속에 표현된 거니까 그걸 제가 뭐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두 분은 동시대 같은 연배 시인으로 지금 추앙받는 두 분이고 한 분은 진보적인 쪽에서 더 색깔이 짙었던 소위 자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저기 보수적인 그런 색채 사상과 그런 체계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 두 분이 하나의 정신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두 거목으로 평가하는 그런 논문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회는 그 두 날개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게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본 미국 그 의회 청문회에서 하버드, MIT 그리고 유펜인가 펜실베니아 대학 3명 총장이 나와서 이제 대학가에서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해서 호되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반유대주의 일종의 혐오 발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징계해야 되냐 학칙으로. 그러니까 총장들이 다 몸하죠. 표현의 자유라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가면은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 내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한 2분이 잘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지만 또 혐오 표현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 한중 관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한미 관계도 연말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핵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바이든 정부하고는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보관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맥도 동원을 해야 되겠죠. 예, 하태경 의원 수고했습니다.